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위에 241 1년 장기평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1년 전에는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고 거래량 역시나 이렇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아주 못 미치는 거래량이지만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 또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비해서 이렇게 적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 지금 현재 2022년 7월 그리고 앞전에 2022년 1월을 보면 1월부터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7월까지 해서 아무튼 올해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거래량이 7월 달 내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거래 대금은 1,300억이 터졌습니다. 1,300억이 터지고 터졌는데 이렇게 좋은 캔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란 게 숨을 살짝 죽여줬다는 거죠. 앞전 전일 대비 10%도 채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살짝 숨을 죽여줬다라고 하는데 숨을 죽여줬다는 의미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냥감을 포획을 할 때 잡을 때 낚아챌 때 한번 이렇게 살짝 숨을 웅크리고 낚아채면서 이런 급등 사냥감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숨을 죽이고 웅크려 줄 때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한 차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시를 해볼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은 이렇게 매매가 없다가 매매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분봉을 보면 매수를 하고 종가 무렵에 매도를 하면서 거의 본전 청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 현금 보유를 하면서 주말 동안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를 하기 싫어서 매도를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간에 약 4% 정도가 뜨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7,900원에 마감을 하였는데 대략 7,900원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시세가 물론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종가가 7,610원입니다. 대략 7,600원 부근까지 이 시초가부터 7,600원까지 밀리면서 잘 지지를 해주는 그런 시점이 발생이 된다면 한번 매매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을 믿고 그리고 살짝 숨을 웅크리면서 재료적으로는 그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관련주죠. 그러면서 좀 아직도 이슈는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관점을 잡는다면 481 2년 장기 평선 그리고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맞닿는 부분이 대략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7,300원 언저리 부분입니다. 7,200원에서 300원 사이를 이탈을 한다면 손절매 잡는다면 이 손익비가 그러니까 손실 비율보다는 수익 비율이 훨씬 높은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오이뮨텍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이 숨을 웅크린 이 캔들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거래일 숨을 잘 웅크려줬습니다. 자, 성공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보면 한국파마라는 종목 있죠. 한국파마가 이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붙고 나서 살짝 이렇게 숨을 웅크린 이 거래일에 이런 모습을 한 다음에 이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오이뮨텍으로 돌아가서 살짝 숨을 웅크린 다음 동일하죠.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현혹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올라오는 5일선의 가격이 대략 4,900원 정도가 형성이 될 건데 월요일에는 그래서 이 4,900원 정도를 이 5일선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그런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추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일단은 보류죠. 보류고 5일선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유니셈을 보면 역시 올 들어 2022년 1월 들어는 가장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거래량. 앞전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못 미치지만 올해 들어서만 봤을 때는 한번 거래량이 이 저점부에서 발생을 하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저점 대략 이 시가 7,000원을 보고 7,000원 밑으로는 잘 빠지지는 이제부터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로 눌리면서 7,000원을 까지 오면서 지지가 되는 그런 흔적이 발생이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 시나리오는 여기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20선을 대략 안착을 하고 살짝 거기서 또 숨을 웅크려주는 전일 대비 20-30% 내외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숨을 웅크려준 캔들이 발생된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저점부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래량 캔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과정 하에서 잘 본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주 반도체를 보면 제주 반도체 이 숨죽인 캔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한 예시를 보면 알로이스라는 종목 있죠. 알로이스가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동반을 하면서 윗꼬리 캔들을 만든 다음에 살짝 숨을 웅크렸죠. 웅크리고 이때 보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20%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포착이 되었는데, 전일이죠. 제주 반도체가 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현혹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다만 우리는 추적을 해보자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 왜냐? 거래량이 들어오고 숨을 잘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맹수가 사냥감을 한번 좀 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매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의 절반값과 5일선, 21선이 맞물리고 있는 대략 4,200원 구간에 이탈한다면 손절 잡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코로나 확산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대부분 나오고 있죠. 차에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이라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제와 진단키트와 백신이 있지만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치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BNC와 국전약품, 일동제약이 있는데, 일동제약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대금 5,500억 원을 터뜨리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좋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거래량을 크게 터뜨렸기 때문에 한번 조정 사이클이 조금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스파이더 캔들 또는 이 5일선을 잘 지지를 하는 흔적에서 지지가 될 때 매매를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일동제약보다는 한국 BNC를 보겠습니다. 한국 BNC를 보면 여기서 한국 BNC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었죠.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네요. 여기서 21선을 살짝 걸타하는 숨을 죽인 캔들이 하루 이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금요일에는 살짝 또 숨을 웅크려 줬는데도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갈 지정은 아니지만 예고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은 힘이 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이 종목은
이 거래량 계속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국전약품이 있습니다. 국전약품을 보면 이 앞전에 거래가 한번 터졌죠. 그러면서 이 장기평 1년 241선을 한 차례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 1년 동안 물린 사람들의 매물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개인들을 지겹게 하락 조정도 나오고 횡보도 나오면서 지겹게 털고 다시 한번 1년 선 부근까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리면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SDN이 최근에 좀 핫했죠. 그러면서 이 앞전에 이 1년 장기 평선을 테스트를 거래량으로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개인들을 지루하게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1년 장기 평선과 이격을 좁히는 찰나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전약품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스트를 하고 하락, 횡보, 조정, 개인 털고 다시 한번 1년 장기 평선까지의 거리 이격을 이 거래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1년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유심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와 백신도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개인의 관점상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4종목과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가 이번 주에는 거의 모든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휩쓸었지만 다음 주까지 계속 돈이 들어올 수만은 없습니다. 다다음 주나 다음 주. 그래서 이 종목에서 힘이 빠지고 거래량이 죽고 그리고 조정, 하락 국면에 좀 접어드는 타이밍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 섹터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있죠. 그러면서 첫 돈이 들어온 자리 스윙 관점을 주시해보자라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유신이라는 종목이 의미 있는 이런 라인을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지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스트를 할 그런 시점은 되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상승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1년 장기 평선 그리고 이 종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상승 N자형 패턴이 코로나가 한번 저물면 그런 섹터가 조금 주춤거릴 때 올라오지 않을까 한번 봐야 되고 해인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들어왔던 시가 라인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줄 타이밍이 되었죠.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라인에서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가 부근을 돈이 들어왔던 첫 돈을 쓴 자리를 다시 돌려서 주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 탑메탈 역시 마찬가지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이 첫 돈이 들어왔던 시가 부근을 한번 테스트를 해줄 이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살짝 다시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가를 회복하는 그림일 때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도 마찬가지로 이 첫 돈을 쓴 시가는 아니지만 이 첫 돈을 쓴 장대 양봉의 절반값 정도 부근은 이제 지지 테스트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장목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2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오늘 좀 빠르게 시간이 좀 늦어서 새벽이라서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탈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거래소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21선을 안착을 하지 못했고 코스닥 역시나 20선 위의 흐름을 오랜 기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내동매매 절대 안 되고 추격매매도 절대 안 되고 분할 매수로 최선의 타이밍에 날카로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